네, 목요일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이슈 키워드 바사사 코너입니다. 키워드 장인 MBC 염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태풍인데 네. 휴가 다녀오셔서 반갑게 인사 건네려고 했는데 오늘 또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특보 상황이라서 오늘은 이제 태풍 카눈 얘기 좀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뭐 다른 것보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9시 20분을 기해서 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 정확히는 거제 쪽으로 상륙을 시작을 해서요. 네. 지금 한반도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국이 지금 태풍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태풍 카눈 어떤 상황인지 또 대비 요령 앞으로 전망까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수직 관통입니다. 수직 관통. 네. 이게 태풍이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케이크 자르듯이 탁 자르는 건데요. 현재 태풍 카눈은 경남 밀양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제주 인근 지나서 새벽에 남해안으로 접근해서 아까 거제를 관통해서 이제 카눈이 두 번이나 방향을 틀면서 지금 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로도 좀 처음 봤어요. 확 꺾더라고요. 무슨 당구공도 아니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러면서 뭔가 어떻게 오는 이렇게 세게 느낌. 밀었던데요. 네. 그래서 오지마 이랬는데 네. 계속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수직 관통이 유력시 되고 있어요. 네. 아까 온유안에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과거에 이런 식으로 지나간 태풍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유사한 것들은 있었는데 과연 이런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기상청이 또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종단을 하는 것은 네. 1951년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다. 기상청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태풍 경로가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이 이례적인 경로에 대한 김민욱 환경 전문 기자의 리포트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의 급변침으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카눈의 이례적 경로는 상륙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상륙 뒤 카눈은 서쪽으로 약간 기운 형태의 경로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소백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을 남동에서 북서쪽으로 넘게 됩니다. 관측 이래 이런 경로로 백두대간을 넘었던 태풍은 카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은 보통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중 카눈과 비슷한 경로를 보였던 태풍은 1989년 주디, 1991년 글래디스 정도입니다. 약간 이례적으로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좀 더 이제 동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약간 열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빈센트님이 지그재그 쿠션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광고 이제 좀 치셔본 것 같네요. 확실히 이제 경로를 보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제 김민욱 기자는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또 경로가 약간 바뀌어서 네. 약간 또 이렇게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현재 근데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카눈의 중심 기압의 변화가 좀 와서 지금은 강도가 중으로 한 단계 약화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해안가 접근할 때만 해도 강도가 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로만 그럼 이례적이냐 하는데 이게 또 이례적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카눈이 해상에서 시속 20km대로 북진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태풍 흰남노가 상륙했을 때 북상 속도가 시속 40에서 60km. 네. 웬만한 자동차가 서행하는 속도예요. 근데 이에 비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번에 카눈이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잖아요. 네. 근데 약해졌다고 다행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속도가 느리다 보면 당연히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가 낮아도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피해는 그래도 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역별 도달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밀양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정오쯤에 대구, 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청주 인근, 그리고 오후 5시쯤에 세종을 근접해서 밤 9시 무렵에 서울 남동쪽 한 40km 지점까지 근접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또 동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정 그리고 내일 넘기게 되면 경기 북부를 통해서 새벽에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잘 넘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출퇴근 시간 조정해 달라. 네. 뭐
학교도 필요하면 휴업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남 지역 학교들은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곳도 나오고요. 뭐 개학 연기한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거든요. 네.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최고 600mm입니다. 극사실 주인님이 네.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물폭탄이 심한데 하셨는데 바로 이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이게 비 소식인 거죠. 맞습니다. 이미 남부지방에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만 보면 전북 지역 누적 강수량이 남원 뱀사골이 200mm 가까이 이미 왔고요. 네. 무주 덕유산 160 이상, 장수 104mm, 진안 또 97mm, 전주 82mm 이게 이미 아침 8시 기준으로 누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오전 사이 비가 좀 더 왔고요. 이번 태풍은 이처럼 강풍만 부는 게 아니라 많은 비를 뿌려서도 문제거든요. 이게 많이 내리는 곳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제 영동 지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최대 600mm의 비가 내릴 거란 예보 나와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해안 쪽이 비가 더 많이 올 걸로 예보되고 있죠. 네, 보통 태풍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경이라고들 하는데요. 네. 이번에 태풍이 한반도를 정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측 반원이 있는 지역이 자연스럽게 동해안 쪽이랑 걸리게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산맥이라는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서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최대 300mm, 이제 네. 많은 곳이 이제 500~600mm 온다는 거고요. 또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경상권, 전북이 최고 200mm, 광주 전남 150mm 이상, 또 제주가 최고 40mm 안팎으로 지금 강수량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콩호님이 수원에 계신데 수원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고. 서울도 지금 전해주셨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네. 네. 아름다운 독도님 서울에 비가 그리 많이 오지는 않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는 네. 밤 9시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비 피해가 심했던 맞아요. 지역도 있는데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사실은 얼마 전에 비 피해 났을 때 나왔던 말이 저희 생전 처음 듣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쵸. 극한 호우라는 네, 말이 맞아요. 나왔어요. 극한 그러니까, 호우. 그러니까 이게 누적 강수량이 500이냐 600이냐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돼서 막 내리느냐도 퍼붓는 거죠. 그렇죠. 배수가 안 되니까요. 피해를 좌우하는데 지금 강원, 영동, 경상권 해안 또 경상 서부 내륙 이런 지역들은 시간당 최고 시간당입니다. 60mm.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아까 그 위험 반원이라고 했었던 그 오른쪽 그 강원 영동 쪽은 시간당 100mm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빗물이 갑자기 하수로 몰리면 수압이 막 넘치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진 한 장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창원에서 들어온 사진인데요. 예. 지금 저 사진이 뭐냐면 시내 버스 아니거든요. 이게 아이고. 버스가 잠깐 정차한 사이에 맨홀이 터져서 맨홀 뚜껑이 올라와 있는 버스를 거예요?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저렇게 맨홀이 버스를 뚫고 척 지금 뒤집혀진 그 상황이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거든요. 근데 네네. 저기 보면 가방 보이잖아요. 네. 승객들이 다 있는 버스였어요. 아이고, 근데 큰일 날 뻔했네. 다행히 이제 만원 버스가 아니기에 정말 다행이지 다행이네요. 뒤에 다 앉아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저기 누가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 시겁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이게 정말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네요. 비가 그래서 위만 보면 안 된다. 네. 지금 밑에서도 빗물이 넘치면 차고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에 보면 맨홀 뚜껑이 딸그닥딸그닥 하면서 막 폭파 직전에 맞아요. 막 하는 거 보면은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니 심장이.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야 걸어 다닐 때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 저럴 그러니까요.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기가 뚫고 올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얼마나 집중되면 호우가 저렇게 됐을까 그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최고 존엄 코코메디님이 네. 양주가 비 많이 온다고. 양주 경기 북부 쪽이죠. 네, 네. 노광우님이 비 무섭다. 네. 데이지님이 인명 피해 없어서 다행이다.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일본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맞았거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어느 정도야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태풍 카눈이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리고 지금 오고 있는지 도쿄 현영준 특파원의 현지 보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시간당 49mm의 폭풍우가 쏟아진 일본 가고시마현. 도로 표지판은 쓰러져 나뒹굴고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졌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모조리 찢겨 나갔고 무르익은 벼들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태풍 카누는 구마모토와 미야자키 등 큐슈 전역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미야자키 미사토초엔 일주일 넘도록 내린 비가 762mm, 에비노 코겐 586mm,
고바야시 노질이 544mm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침수되거나 흙더미가 도로와 승용차를 덮치면서 차량 통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비닐하우스는 물론 논과 밭이 빗물에 잠겨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강인지 분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부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어젯밤 기준 약 64만 가구 125만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는데 나가사키와 고치현 등 많은 지역에 추가 대피 지시가 잇따르면서 집계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집계를 포기한 상태라는 게 좀 무서워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는데 위험 지역에서는 정말 이 비 피해 대비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뭐 버스 안까지 치고 올 정도니까 정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은 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지를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그럼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바로 세 번째 키워드가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일단 위험한데 안 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일단은 접근을 금지하셔야 되는 곳을 좀 크게 나눠봤어요. 네네. 우선은 자연지물 네. 그리고 인공구조물 두 개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자연지물 중에 어디 가면 안 될까요? 일단 아까도 70대 분이 좀 고립됐다가 맞아요.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딱 떠오르는 게 하천 주변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피해야 무조건 됩니다.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천이나 계곡 같은 경우 이제 네. 물이 있는 곳들 사실 물이 콸콸 넘치는데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고 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이게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러고 음. 갔다가 비가 단시간에 내리면 이게 우리가 맞는 비는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게 경사진대로 비가 이제 몰리잖아요. 그럼 5만 군데의 비들이 글로 몰리는 거거든요. 저지대로. 그렇게 그렇죠.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빠르게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오르게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심한 계곡은 사람 키보다 높이 더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살도 너무 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고립됐다가 뭐 붙잡을 나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게 없으면은 안타까운 사고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변 저지대 이런 곳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이번 장마 때도 나왔지만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도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저번에 피해 당하신 분 보면 나오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많았어요. 태풍의 풍이 이제 바람풍이지만 이 산사태는 사실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 때문에 그렇죠. 약해진 집안이 이렇게 무른 상태로 무너지는 게 산사태거든요. 네. 그래서 산사태 위험 지역 당연히 이제 피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장마 때도 보면 위험 지역으로 분류 안 된 곳에서도 산사태가 나서 맞아요. 인명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위험 지역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도 없이 산지 주변이다 싶으면 일단 어디든 주의하시고 선제적으로 세 번째 키워드죠. 접근 금지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각해 보면 산사태가 열차를 덮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열차도 막 탈선하고 그랬는데 이렇다 보니까 코레일도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남해안 지역 노선은 열차 운행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행하는 모든 열차는 별도 위약금 없이 승차권 반환 변경 다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무리하지 마시고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 일정을 혹시 미루실 수 있다면 미루는 것도 안전을 위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국 하천이나 산지 주변 이쪽은 피하셔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 금지 기억할 때 이제 자연지물을 살펴본 거고요. 네. 그럼 인공구조물 중에도 접근 금지할 곳들이 있죠. 네. 바로 지하시설들입니다. 지하시설. 네. 이게 참 지하 침수 위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일단은 사례가 계속. 아까 성지영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가깝게는 오송 지하차도 너무 안타까운 네. 침수 참사가 있었고요. 이보다 앞서 지난해 태풍 때 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겨서 인명 피해 속출했습니다. 네. 아유 차 빼세요 방송 듣고 차 빼러 갔다가 순식간에 잠기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지하 또 반지하 주택 맞아요. 사고도 작년에 기억나시죠? 너무 안타까운 사고들. 사고였죠. 그래서 네. 지하 반지하 같은 곳 절대 피하셔야 하는데요. 지하 주차장의 태풍 대비 요령 등을 담은 정상빈 기자의 보도 짧게 보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2주 전 태풍 흰남노 당시 흙탕물이 마치 강물처럼 도로 위를 흐르고
집안이 무너져 건물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빗물이 차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 2곳에서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바로 한 5분, 10분, 늦어 15분 안에 완전히 잠수가 됐어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하 주차장 등 건물의 지하 시설은 차수판이나 모래 주머니 등을 이용해 입구를 막아야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지하 주차장 쪽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운전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까지 차오르기 전에 차량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미 집안 곳곳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모래나 자갈이 굴러내려온다면 산사태 징후로 보고 대피해야 합니다. 네. MMA님이 일본 키타큐슈에 살고 있는데 아. 비바람 그치고 나니까 너무 습하고 더운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역풍이다님이 어릴 때 아들 어릴 때 지리산 계곡 갔다가 비를 만나서 떠내려 보낼 뻔했다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계곡은 말씀을. 당해본 분만 압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너무 네, 무섭죠. 계곡은. 네. 네. 너무 무섭고 음. 사실 이제 지하 주차장이 이제 뭐 차 음. 빼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 어쨌든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좀 맞아요. 접근 금지 이런 거 음. 기억해야겠네요. 네, 근데 접근 금지가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또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네. 바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방콕입니다. 방콕 이거 네. 태국 수도는 아니죠? 예, 뭐 그 고유명사 그 방콕은 아니고 네, 방에 콕 박혀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은어잖아요. 네네. 방콕을 제가 네 번째 키워드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 경험담을 좀 거슬러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제 지난 2010년에 태풍 곤파스가 서울을 인접해 지나간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때도 피해가 엄청났었어요. 그때 제가 취재를 하러 나갔습니다. 다들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피해가 엄청 났었거든요. 네, 또 취재 기자는 또 태풍 때 사회부 어쩔 수- 기자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때 좀 노란색 이제 막 그 우비 입고 나갔는데 네.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아찔아찔한 게 당시에 제가 이제 태풍 피해 제보를 받고 제가 이제 그때 강남 경찰서 출입이다 보니까 아, 강남 지역을 네. 쉽게 말해 커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강남 관세청 사거리였어요. 네. 거기. 그때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네, 네. 이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 제 옆으로 철제 구조물이 쿵 떨어진 거예요. 나 진짜 바로 이거 옆으로. 이거 내 부모님한테 말도 못했어 사실. 너무 놀라실까 봐. 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오 진짜 큰일 날 근데 뻔했네요. 이게 뭐냐면 간판과 간판을 고정시키는 철판이 떨어진 건데 그 관세청 사거리는 낮은 건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이쪽 강남 쪽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위에서 떨어지니까 이 중력 가속도가 붙으니까 오, 진짜 쳐도 되나요 이거? 제 뭐 진짜로 너무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에서 접근 금지해라. 접근 금지만 하면 안전하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상황이 이런 비 피해도 있지만 네. 전형적인 강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을 제가 겪은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진짜 너무 큰일 날 뻔했고 예. 아 지금 다른 분들도 이불 네. 밖은 위험하다 심은정님이 그렇죠. 역풍이다니 곰파스 저도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 당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일관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집에 있자. 키워드 방콕 해야 한다. 방콕하라 이겁니다. 방콕. 그래서 방콕. 태국 예. 방콕 아니고. 네, 오늘의 키워드 네 번째 키워드 방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지금 중대본도 실내에 머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네. 방콕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특히 이번 태풍은 이제 바닷가나 산지 등만 휘젓고 가는 기존 태풍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을 해요. 그러면서 대도시까지 샅샅이 훑고 가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는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으면 고층 건물 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위험이 그만큼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무슨 재난 보도나 이런데 피해자분들 얘기 그렇죠. 들어보면 이제 하천에 물이 불어나니까 뭐 좀 보러 갔다가 쓸려 내려가시거나 그렇죠. 네. 뭐 이 좀 간판 한번 더 고정하려고 갔다가 뭔가 날아오는 철제 구조물에 사고를 그렇죠. 당하신 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안전하게 좀 집에 있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재택근무 좀 하고 이럴 때는 좀 유연하게 맞아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는 밖에 나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네. 불안해서 뭔가 내가 점검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그럼 집안에 계시면 또 안전하냐? 물론 이제 밖보다는 안전하겠지만
강풍이 너무 심하면 유리창이 또 와장창 깨지면서 그렇죠. 파편이 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피해가 실제로 포항에서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 안에서도 좀 이렇게 내부 방 안쪽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 창틀 고정 같은 것들도 조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련 보도 잠깐 보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외벽에 아슬아슬 매달려 있던 간판이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고 어떤 간판은 결국 근처 인도를 덮치기도 합니다. 태풍 볼라벤이 지나간 지난 2012년 강풍에 간판 1,500여 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를 피하지 못한 행인 1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간판 정비에 정기적으로 나서고는 있지만 간판 상당수가 설치 신고가 되지 않아 점검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건물주나 자영업자들은 간판의 부착 상태가 헐거워지거나 혹 나사가 풀리진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 보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강풍에 아파트 다용도실 유리창문 등이 깨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가 휘어져 창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테이프를 창틀까지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신문지를 붙이거나 유리창에만 테이프를 붙이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아니 심은정님이 소리 내서 대답하고 말았다고 방콕이라고. 네. 딩동댕 방콕입니다, 여러분. 거의 무슨 공연장 온 느낌 나네요. 네. When I say 방, 네. you say 코 뭐 그런 느낌 나요. 네. 네. 콩호님이 전기도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네. 플래시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빈센트님 오전에 잠시 정전됐다고 하시네요. 음. 이게 플래시도 좀 준비하고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1시 14분인데 네. 현재 위치 어디쯤일까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좀 전해드리면 네. 이제 태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 20분쯤에 이제 거제 쪽 상륙을 이미 했고요. 네. 북상 중인데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현재 밀양 부근 북상하고 있다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기상청이 위치를 한번 업데이트하면 그때 좀 바뀔 걸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시쯤에 청주 인근 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는 세종에 근접할 텐데 현재는 대구에서 한 6, 70km 정도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대구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은 밤 시간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밤 9시 무렵이 되면 서울 남동쪽 40km까지 근접하게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자정을 지나 경기 북부를 거쳐 북한 지역으로 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넘기는 게 좀 중요하니까 퇴근길에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철저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오늘을 잘 넘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문제는 과연 오늘로 끝나는 걸까? 이 생각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장마 때도 그랬어요. 장마 도대체 언제 끝나요? 그리고 끝났는데 또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죠. 그렇죠. 장마 끝나니 폭염 오고 그럼- 폭염 오니 그렇죠. 이제 태풍 오고. 그래서 네. 잼버리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요. 그럼 폭염은 언제 끝나 했더니 또 태풍이 왔고 근데 지금 또 태풍 언제 끝나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보면 이게 또 반복될 수가 있는 문제라서 마지막 키워드에서 이 문제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네. 네. 이거 바다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인 거잖아요. 네, 좀 더 정확하게는 적도 주변의 해수 온난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출발했는데요. 네. 이제 거기 이제 뭐 칠레나 이쪽에 남미 쪽에 거기 스페인어권 문화잖아요. 거기서 정어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정어리. 어부들이 봤더니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온이 올라갈 때마다 이게 어종이 바뀌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현상을 하나의 용어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12월 달이 겨울이지만은 이게 이제 남반구는 반대잖아요. 네. 그게 12월 성탄절 즈음에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더라. 그러면서 엘니뇨가 이제 아기 예수라는 뜻의 스페인어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 예수님 또 오셨네라고 이제 은어로 부르던 게 네. 엘니뇨라는 현상이 된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기후도 영향을 받는다는 네,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좀 좁혀서 보면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 이제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요. 네.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들어오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 양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마철에 남부 지역에 막 극한 호우가 온 것도 사실 이 엘니뇨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한여름의 폭염도 찜통 더위도 결국은 고온 다습한 이런 남풍이 더해지면 더 더워지기 때문에 더울 땐 더 덥고 비 올 땐 더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사람이 더 네.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바다의 수증기가 태풍의 연료라고 부릅니다. 연료. 그러니까 네. 수증기를 태워서 이제 막 돌면서 비도 뿌리는 건데 엘니뇨 현상으로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바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량이 늘기 때문에 연료가 풍부하고 그러면 태풍의 규모도 커지는 거고요. 네. 이러면 초강력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 근데 이미 작년에 우리가 초강력 태풍 흰남노를 겪어서 야 이거 끝판왕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매년 올해 또 비슷하게 지금 오고 있죠. 올해는 경로가 또 기존 경로와 다르게 오고 있고 이렇게 태풍이나 폭우 같은 기상 이변을 우리가 맞닥뜨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보도 보면 뭐 전문가 중에서는 지금 당신이 맞이하고 있는 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맞아요. 것이다. 뭐 이런 네. 예고도 했다고 하고 이런 이상 기온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구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을 인류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렇게 경고하는 학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관련된 뉴스데스크 보도 그 학자의 이야기 직접 인터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루 최고 250mm의 특대 폭우가 쏟아진 중국 충칭시는 쑥대밭이 된 상태입니다. 1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는데 이재민도 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는 건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속 146km의 역대급 태풍이 상륙한 네덜란드 도심의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도로 위 차량을 덮치고 앞으로 걷던 사람은 바람의 위력을 이기지 못해 몸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스페인에선 어른 주먹 크기의 우박을 동반한 기습폭우로 홍수가 발생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어제 지구 평균 기온이 17.18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폭염까지 기승입니다. They're going to keep rising until we stop emitting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So we're emitting more than we ever have been. 영국의 한 기상학자는 역대 최고 평균 기록 경신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축하할 이정표가 아니라 인류와 생태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라며 코앞에 닥친 환경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네, 코모님이 자연이 그냥 변해가는 걸까요? 사람이 망쳐가는 걸까요? 갈수록 자연이 네. 아파하니 사람들도 더 아파지네요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답이 없습니다. 이게 네. 어느 한 나라가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나라마다 경제 사정도 다르고 또 리더십이 막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래도 우리가 인류가 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슈 정리 한번 키워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일단 수직 관통이었습니다. 수직 관통. 네, 네. 사상 처음이다. 이례적이다. 역사상 네. 처음인 네. 수직 관통.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바람을 전국에 뿌린다는 거. 네. 근데 두 번째 키워드 최고 600mm의 비도 동반한다. 물폭탄.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산사태랄지 이런 비로 인한 위험 크다. 그래서 버스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아까 맨홀 사진 뚜껑이 보셨죠? 올라온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접근 금지였죠. 접근 금지. 일단 자연지물 중에는 네. 하천, 계곡 무조건 피하시라. 그리고 또 인공구조물 중에 지하나 반지하 네. 이런 데는 아차 싶으면 피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서울이 아까 밤 9시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 잘 시간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자정을 넘어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자다가 물이 불어나면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들은 선제적으로 대피하시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 네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나가지 말고 무조건 방콕하시라. 방콕. 네. 태국수도 아니고. 네. 네. 바람이 워낙 무섭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만 넘긴다고 끝나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게 바로 엘니뇨 현상 때문이고 엘니뇨는 결국 지구 기온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키워드 바사삭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